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였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부침개 뒤집듯이 의견을 또 바꿨습니다.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는 일부 합의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상태가 좀 좋으신가 봐요.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날리시더라고요. 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보통 사람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강조드린 것들이 겁나는 얘기를 어떻게 했지만 미국과 북한과의 으르렁거렸던 시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나게 트위터를 통해서 경륜을 벌였을 때 그때마다 주가는 다시 곧 회복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딱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극적인 이슈가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계가 결국 시침은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찌됐건 한 4주 정도만 지나가면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결과는 나오죠. 물론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통 때 성격을 아시는 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이 오늘은 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또 오늘 밤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예측하시는 건 좋지 않겠고요. 어찌됐건 결론을 보면 3대 일소는 모두 반등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53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7월 이후 최대치가 나왔죠. 다우, 나스닥 모두 거의 2% 가까이 올라간 하루가 되겠고요. 섹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올라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국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트윗을 날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있지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 특히 펠로시 의장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빨리 이거 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항공주도 항공업계에 돈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지원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시 $1,200씩 급여를 체크로 보내준다는 얘기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말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 정도만 오늘 좀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1.7%나 올라갔고요. 항공주는 오늘 직접 언급 있었죠. 아메리칸항공 대표적으로 4.3%나 올라갔습니다. JP모건은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펜트업 디맨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펜트업 디맨드라는 것이 눌렸던 어떤 수요가 폭발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행 수요가 내년에 많이 늘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내년에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항공주뿐만 아니라 오늘 또 크루즈도 선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크루즈가 5.1%나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대형주들을 위주로도 상승을 해줬고 그다음에 항공주, 크루즈 선사주까지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선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동성을 확대할 만한 요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나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대부분일 텐데요.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결국 법인세도 다시 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고소득층 구간을 새로 또 늘리거나 낮췄다는 것을 소득세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4년 전이라는 거죠. 딱 4년 전에 힐러리 당시 후보랑 트럼프 후보가 붙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되면 주가는 크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많게는 20%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다수였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수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주가 올라간다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IB 중심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골드만삭스, 그저께는 골드만삭스, 어제는 JP모건의 의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바클레이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도 바이든의 승리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바이든이 집권 시에 부양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역으로 보면 누가 되든지 간에 대규모 부양책은 나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오늘 캐너코드 제니어티의 그 유명한 토니 드와이어 수석 투자 전략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받을 수 있죠. 변동성이 들쑥날쑥하니까요. 애플 같은 거, 아마존도 최근에 주가 많이 흔들거린 거 아닙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딱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불구하고 스테이 더 코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 더 코스라는 것이 이게 워낙 유명한 미국 영어거든요. 특히 이제 뱅가드 창업 얘기에서 유명했던 것이 되겠는데요. 그냥 주식시장에 그냥 투자를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누가 대통령이 되건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부양책은 규모만 다르겠지만 결국 부양책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것보다는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어제도 제가 했던 말 거의 똑같은 얘기를 이분은 좀 더 멋있게 했을 뿐인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고요.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앞으로 지금보다 미래가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대선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녁이 되겠죠. 이 간밤에 부통령 간의 TV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펜스 부통령과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 이 점도 함께 주목해 보셔서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외의 특징주도 있었는데요. 함께 모두 짚어주시죠.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먼저 해드리면 저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까먹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아시다시피 펜스 부통령의 부통령 간의 디베이트 TV 토론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보다 한 3시간 정도 후에 방송한다. 우리 CNN 이런 데서 다들 생방송을 할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지난주에 워낙 최악의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건설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핵심은 아마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쪼개기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유일하게 오늘 관심거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질문에 돌아가면 우리 특징들을 보면 넷플릭스가 오늘 6% 가까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피보탈 리서치에서 목표 주가를 $650 올려갔고요. 아마존은 벤치마크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3,80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3% 올라갔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들 입으시는 청바지죠. 리바이스는 기대 이상의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적자가 예상했는데 8센트 이익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무려 5%나 올라갔고요. 비슷한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옷이죠. 옷 브랜드죠.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도 바클레이즈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올렸습니다. 6%나 급등한 모습 되겠고요. 이제 맥주 회사죠. 몰슨 콜스인데요. 구겐하임 베스트에서 아이디어 주식을 편입하면서 주가가 오늘 다시 2% 정도 올라갔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잉인데요. 737 맥스 운항 재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데 미국 안전국이죠. FAA에서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3%나 반등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 주식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미국 주식만은 믿고 가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팁을 또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이 답이라면 책도 썼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답은 그 답을 기본적으로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익숙하고 확신 있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일하게 돈을 버는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대통령이 누가 되어 좋아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돈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건 고객이 되면 고객이 되었으면 꾸준히 고객으로 남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코스트코죠. 코스트코는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계시고 혼자 사시고 그래서 필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매매하실 필요 없겠고요. 지금 코스트코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보신 분들은 막 90%가 회원이실 것이고요. 한국에서 코스트코 회원이신 분이라면 아마 꾸준하게 연회원을 계속 재가입하신 분이 워낙 대부분일 겁니다. 지난 24일 날이에요. 9월 24일이죠. 열흘 전에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재가입률, 그러니까 연회비를 재가입하는 분의 수치가 90.7%가 났는데 이 90.7%는 코스트코 역사상 사상 최고 기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그냥 사람들이 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매출 12% 올라가고요. 주당 이익이 20% 올라갔고요. 특히 이커머스가 90%나 올라갔고 동일 점포 매출이 11%나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이거 안 봐도 뻔한 거거든요. 오늘 이런 시장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해외 사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유학생 자녀 있는 분은 이거 페이팔 계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간편결제 시장이 압도적 1위 하고 있고요. 벤모를 통해서 현금 이체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요. 특히 벤모 신용카드를 엊그저께 새로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2분기 매출 22% 올라갔고요. 이익은 86%나 늘어갔고 미국의 15%, 해외 시장도 30%나 늘어났거든요. 올해 들어서 결제 규모 시장 전체적인 30%나 늘어났고 돈을 주고받는 벤모,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거죠.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때 편한 거. 그 벤모가 52%나 성장했거든요. 주가는 사상 최고가에서 약간 쉬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주식들을 그냥 갖고 가시고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주식은 위험하고 정말 그 투자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나 쉽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익숙한 기업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부통령 TV토론 단 한 번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잘못 알려드렸었는데 현지 시간 7일 미국 이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부터 미국 유타대에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오늘 장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